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반복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 중에 반복적인 질문이 되게 많고 또 단답식 질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해볼까 하고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주중에 상담 드릴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광대 축소 시에 와이어 고정도 스크류만큼 고정이 잘 되나요? 조금은 캐릭터가 다른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플레이트랑 스크류 고정이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느낌은. 근데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그래서 대부분은 와이어 고정하고 스크류 고정을 수술 중에는 사실은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 그냥 한번 보시면, 보이실려나요? 여기 잘 보시면 밑에는 와이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 위쪽은 플레이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그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어느 게 더 단단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유빈님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턱 보형물 혹시 부작용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모든 보형물은 부작용이 그냥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빈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질문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부작용이 있을까요? 세상에 부작용 없는 수술은 없고, 또 뭐 위험성이 없는 수술은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빈도와 확률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의사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해 드리면, 턱에다가 뭐 실리콘이나 어떤 고어텍스, 매드포어 이런 재료들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 그 보형물을 넣었을 때 생기는 감염률이 의외로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매드포어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있다가도 한 3, 4년 있다가 이렇게 딜레이드 인펙션 또는 서브클리니컬 인펙션이라고 해서 무증상 감염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실리콘은 또 움직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본시멘트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서부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고요. 그렇다고 해서 염증이 전혀 없냐라고 말하면 있었어요. 지금 대략 한 2000케이스 정도 환자분 수술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험한 게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한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기존에 쓰던 실리콘이나 어떤 다른 보형물보다는 조금 저로서는 마음 편히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없다 있다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의료라는 환경이 그런 어떤 확률적인 거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뭐 파마 이런 것도, 파마약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두피에 피부염 만드는 경우, 탈모 생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마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이유는 많이들 하니까예요. 그냥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코 수술할 때 뭐 염증 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안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너도 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뭐 남들도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본시멘트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훨씬 더 염증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런데도 그 수술은 그냥 남들도 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지만 남보다 좀 남들이 안 하는 좀 낯선 재료는 좀 두려우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 시작하고서도 계속해서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FAQ라고 요 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FAQ? 여기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기 전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뭐 아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주시기 전에 제 블로그 글 한번 좀 천천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창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본시멘트 부작용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 이렇게 치면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써놓은 글들, 비슷한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보시면 뭐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병원 가서 본시멘트 무턱에 왜 안 쓰고 실리콘 쓰나요? 물어보니까 삽입할 때 너무 큰 절개창과 본시멘트 삽입 후 시멘트 가루가 생겨서 혈액과 섞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안 써보신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절개창이 크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가루가 생긴다 이런 건데, 시멘트 가루가 이제 삽입을 해서 뭐 갈고 이러면은 생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다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조립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멘트 가루가 혈액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의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혈관 안으로 가루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혈관이 막혀 있는데 혈관이 찢어진 데다가 넣고 부어도 피가 나오는데 역류해서 그걸 뚫고 가루가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턱끝 전진술 안 받고 바로 본시멘트로 턱보형물 수술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무턱이라고 된 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처음에 실리콘 안 쓰고 이 보형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역사 같은 건데요. 왜 뭐 실리콘 보형물을 안 쓰고 만들어 쓰게 됐나, 그거를 좀 보시면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 되게 나름 신경 써서 쓴 글이거든요. 요 플로우 차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진단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는 무턱이다, 그러니까 무턱인데 그럼 부종교합이 있냐 없냐, 그럼 있으면 무조건 악교정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뻐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능적으로 교합이 맞아서, 그러니까 면을 앞니로 끊어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빨이 아예 안 맞을 정도로 교합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 무턱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이 경우는 뭐 발치를 하든 교정을 하든 양악 수술을 하든 해서 교합을 무조건 맞춰 놓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합을 맞추는 거를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종교합 유무를 꼭 봐야 되고요. 부종교합이 있으면 악교정 수술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부정교합은 없는데 돌출입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또 악교정술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악교정술이 필요 없고 또는 하기 싫은 사람에게서 이 하악 체부 볼륨이 중요한데, 이 하악 체부 볼륨은 여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무턱 환자가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턱보형물을 넣으면 여기만 딱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큰 보형물이라고 해봐야 뭐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악 체부 볼륨인데, 이 체부 볼륨이 없는 사람이 여기만 이렇게 쭉 나오면 약간 튀어나온 듯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꼴보기 싫거든요. 약간 투탕카멘 또는 마녀 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여기 뒤까지 넓게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식을 쓰고, 근데 이 체부 볼륨 충분하다 그러면 뭐 옵션은 많아져요. 그냥 전진술 해도 되고요, 뭐 필러 맞아도 되고요, 뭐 보형물 넣어도 되고요, 뭐 지방 이식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정교합 유무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돌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돌출입은 이렇게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해야 비율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레퍼런스 라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가 많이 나와 있고 턱이 많이 나와 있으면 입이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턱이 많이 나오고 코가 많이 나와서 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합주기로 보이고 턱이 많이 나와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악 체부 볼륨, 이쪽 볼륨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보냐면 고개를 숙였을 때 여기가 꺼져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좀 충분한지를 보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훅 패여 있다, 그러면 체부 볼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본 시멘트는요, 지금 이제 프린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장비부터 그 생산 과정이 전부 다 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인허가 없이 수술방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 모형에다 대고 지금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어요. 무턱이 1cm가량 되는데, 윤곽 빼면 90%가 턱컷 전진술을 하자고 하는데, 왜 다들 전진술,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요. 자, 한번 보죠.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수술하는 게 턱에 무턱일 때 보형물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진술이라는 거는 여기를 절골해서 앞으로 빼는 거고요. 요거를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할 때 톱을 이렇게 써서 전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죠. 이게 전진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뼈 두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전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전진을 시켜야 돼. 근데 이 두께가 요만큼씩 있어요. 요만큼씩 있는데 이렇게 전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뼈끼리 붙질 않잖아요. 근데 이 두께가 대부분 10mm 언저리예요. 10에서 한 14mm, 두꺼워야 14mm, 한 10에서 14mm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야지 전진이 되더라도 붙으려면 맞물리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mm라고 가정했을 때 6mm 정도 전진하면 4mm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10mm를 뺀다. 그러면 뼈가 거의 달랑달랑 하는 수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건데, 전진을 했을 때 요거죠,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됐을 때 요 뼈랑 요 뼈랑, 전진된 뼈랑 남아있는 뼈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게 만나야지 뼈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cm 전후밖에 안 되는데, 뼈 두께가 1cm 전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된 만큼은 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1cm 이상 뺀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전진이 되고 나면 여기가 또 단차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게 단차가 생기고, 이건 또 아래서 본 거지만 옆에서 보면 또 요런 단차가 생겨요. 그럼 또 요거 정리해줘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전진이 되면 여기는 볼륨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밑에서 보면 요런 단차가 생기니까 요거 정리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부 볼륨은 더 줄죠. 앞으로는 나가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턱이다 그러면 전진술이나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이제 제가 딴소리를 하니까, 왜 대다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는 뭐 전진술 하자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꺾인 부분들이 체부 볼륨이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CT 보면은 2단 전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6mm 밖에 못 나가니까 두 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4mm씩 두 번 빼면 8mm 뺄 수 있고, 5mm씩 두 번 빼면 10mm 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거의 없어지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절골을 했을 때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플레이트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체부 쪽 볼륨이 이렇게 쑥 꺼져 버리는 특징적인 요 부분이 없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 2단 절골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2단 절골, 여기도 2단 절골 했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방향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절골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길이도 늘어나요. 그래서 요게 또 함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플레이트 양을 보세요. 안에 플레이트가 6개, 4구짜리 플레이트가 6개, 스크류가 거의 뭐 한 18개인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드리는 거는 어떤 게 좋겠다가 아니고요. 요건 요 장점이 있고 요건 요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권지수님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제 가족이면 이 방법을 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 제가 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장 후 밑입술이 많이 말렸는데 후진해도 안 돌아오면 방법이 없을까? 6개월 차면요, 제가 이제
신우미님 같은 분들 질문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술하고서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안면윤곽 수술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 뭐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실밥 뽑으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상처 회복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붓기 빠지면 다 났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피나 다 굳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시작돼요.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번역하면. 염증이라는 게 감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플라메이션은 정상적으로 뼈가 살이 나아가는,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게 인플라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영향으로 흉살이 생겨요. 그래서 흉살 생기는 스카 포메이션이 25일까지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앱스테리알 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한 2주 정도면 생기죠. 대부분 입안 수술 해보신 분 알았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실밥 뽑잖아요. 그래서 겉에 표피가 덮였다, 점막이 붙었다. 그래서 이때 실밥을 뽑죠. 보통 한 2주 정도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컨트랙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게 한 3주까지 가요. 그 다음에 스카 리모델링이 되는데 여기는 1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12개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스카 리모델링은 21주부터 뭐 이렇게 36주, 6개월까지. 그러니까 2년까지도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3주부터 2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짧아져서 턱이 근육이 구축 뭉친 거랑 그 다음에 전진된 거랑 합쳐지면 여기가 더 쪼여져요. 그러면 또 입술이 말리죠. 근데 이 과정은 자꾸 이거를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입안 수술을 하고 나면 이걸 자꾸 하세요. 우리 애기들 뽀뽀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이 입술 말린 게 조금 풀려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풀려요. 그래서 입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지금 괜히 막 이것저것 뭐 다시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6개월이면. 6mm 이상 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위험성이 증가하니까 6mm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6mm 이상 빼면 또 여기 2차각 정리한다고 날아가는 게 많으니까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맞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참 V라인 유행할 때 앞턱을 V자로 T절골 수술했는데요. 앞턱 근육이 뭉치고 뻐근한 느낌. 보톡스 맞고 있습니다. 근육이 턱끝 쪽으로 매달린 느낌. 그러니까 근육이 턱끝으로 매달린 느낌이라는 건요. 행잉친이라고 이제 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인버티드 V, 오메가 쉐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여기 꺾이니까.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증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턱을 많이 자르면 얼굴이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뼈가 아무리 작아져도요, 살이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행잉친이라고 하는데, 이게 턱살이 뼈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뼈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뼈가 있고, 살이 덮여 있어,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뼈가 없어졌어요. 그럼 살이 처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잉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많이 자르고 갸름하게 잘라놨다고 얼굴이 갸름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살이 많거나 근육이 발달하거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오히려 턱이 더 이렇게 길어져요. 턱은 잘랐는데. 그래서 턱이 많이 잘려서 매달린 턱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블로그에 써놨는데요. 요 환자분도 보세요. 턱뼈를 많이 잘랐는데 턱은 오히려 길어져 있어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어요. 턱이.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잡아 올라가요. 이게 전형적이에요. 턱을 너무 얼굴이 작아지려고 많이 자르면. 그 다음에 턱 수술 윤곽 후 턱 쪽 처짐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을 해서 턱뼈에 볼륨을 주면 그거는 맞아요. 그냥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자분 수술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길이를 늘린 게 아니고요. 여기 메꿔준 거거든요. 지금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매달린 느낌이 여기 볼륨 메꿔지면서 이 살이 좀 당겨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뼈를 너무 많이 이제 줄이게 되면 이렇게 매달리고 당겨지고 해서 이렇게 매달린 턱 또는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으로 턱이 되는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뼈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라 뼈를 좀 보충해 주는 게 일부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흉살 주사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저도 의사잖아요. 저도 수술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좀 기다리세요. 그냥 입운동 열심히 하고 좀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흉살 주사라는 게 결국은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스테로이드가 아주 양이 적절할 때는 효과적인데, 그 약 반응이, 농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훅 패여버려요. 흉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이랑 이런 살이 그냥 확 꺼져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흉살 주사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옆면에서 밋밋해서 납작한데,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동양인의 얼굴하고요, 서양인의 얼굴의 차이예요. 이게 동양인이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짧고 넓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중안면부가 조금 평평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서양인 애들은,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저도 좀 평평한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 볼록해요. 근데 동양 사람은 평평해요. 그 눈, 코, 입 연결한 요 삼각형이 납작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중안면부 함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얼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볼륨을 앞으로 좀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을 이렇게 텐트처럼 얼굴을 밀어주는 이런 지지대 같은 거를 좀 만들어주자, 이제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요 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턱관절 탈골이 있습니다. 광대뼈 축소술에도 괜찮을까요? 요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턱관절 탈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입을 벌릴 때요,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턱 관절이 앞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빠지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빠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담을 때 턱 관절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거든요. 보이세요? 관절 소켓 안에 있다가 앞으로 쭉 빠지죠. 여기요. 근데 광대를 막 뒤에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뭐 축소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게 효과적일지, 그러니까 광대 수술이 효과적일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재건하면 필연적으로 정면에서 많이 얼굴이 커져 보이나요? 요것도 할 말 많은데, 오늘 그러면 요거나 좀 보여드릴까요? 안 그래도 이거 시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년 전이죠. 수술했던 환자예요. 정면에서 보면 넓어졌나요? 이 폭은 거의 변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굉장히 막 얼굴이 커졌다 넓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이제 힘들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수술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이렇게 메꿔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외측으로 한 3mm 정도 약간 여기 꺼진 데만 볼륨을 만들어줬던 경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처럼. 그래서 보시면 뭐 이 매끈하게 만들려고 여기서 여기만 채워준 정도거든요. 요 위아래는 거의 한 3mm 정도, 2, 3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신경 노출이 될 정도로 많이 잘려 있었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만든 게 거의 없어요. 요 뒤는 여기만 살짝 만들어준 건데,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외측에 약간 볼륨이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뼈가 안쪽으로 이제 잘린 거를 보완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커졌다, 나 정면에서 너무 넓어졌다, 이러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1년 후 모습인데, 정면 모습이, 그러니까 고개 숙인 모습인데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넓어져 보이느냐,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얼굴이 커졌다는 생각을, 뭐 이쪽이 막 너무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보셔보세요. 이게 과연 그렇게 넓어졌는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정확한 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얼굴이 넓어 보일 수도 있고, 뭐 정면에서 볼 때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얼굴은 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제 손가락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도 보시면 제가 이 손가락 이렇게 돼 있을 때 제 두 번째 손가락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기 만들어주는 요 양 차이예요, 여기를. 얼굴은 이렇게 둥글거든요. 그래서 귀밑각을 이렇게 만들어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각턱 재건하면 몇 주 동안 죽 먹나요? 사각턱 재건하고서요, 저는 그냥 밥 먹으라 그래요. 예, 왜 밥 먹으라고 그러냐면, 뭐, 뉴케어 이런 거, 그거 맛없잖아요. 먹을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다 먹으라고 해요. 대신에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물 먹으면서, 이렇게 좀 헹궈라. 그래서 상처 부위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그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중턱은 지방흡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큐? 이게 아큐랑 지방흡입이랑 여러분이 조금 혼돈하시는데요. 저도 아큐를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썼었는데, 결국은 그냥 안 쓰기로 결정을 저는 내렸어요. 왜냐면, 장점은 물론 있어요. 근데 아큐라는 게, 레이저를 쏴서 지방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해요. 그럼 열이 나오면 주변에 열화상이 생겨요. 물론 살 안쪽이지만. 그러면 그 살 안쪽에 생긴 열화상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큐하고 나면 되게 많이 붓고 막 뭉치고 막 이러거든요. 지방 흡입이랑 그냥 아큐랑을 했을 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또 그렇게 지방을 레이저로 파괴해도 결국은 뽑아줘야 되거든요. 다만 장점은 아큐는 약간 파인하게 조금 지방을 살짝 갈아주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식으로 다듬어주는 데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만 불룩한 걸 뺀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은 지방이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이 두께를 보고 판단해요. 턱 밑을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이 두께가 지방이 좀 있다, 그럼 하자 그러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경우는 턱에 이 플라스티스마라는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리프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추럴황님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한 번은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해요. 자, 광대 수술을 하면 볼이 처진다, 이런 얘기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광대 수술을 하면요, 여기를 광대 수술을 하면 이 볼살이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뭉치면 그거를 환자분들이 볼이 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대 수술 후 여기가 불룩 나온 거는 근육이 뭉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있어서 이게 수술하고 박리가 되면 살이 이렇게 뭉치거든요. 고무줄 같은 거라. 쉽게 말하면 이런 고무줄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끝에. 근데 이 끝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무줄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불룩해지겠죠. 그런 현상으로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은 이 불룩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초기에 이렇게 불룩한 거를 갖고서는 나 볼 처졌다,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술 전 사진 좀 갖고 와 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있던 볼 처진 팔자주름 그대로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뭉친 느낌이 또 있거든요. 땡기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 싫어서 광대 수술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뭉침 현상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수술 후에 1, 2년 안 됐는데 막 이게 뭉쳤네 하면서 뭐 아큐니 울세라니 뭐 지방흡입이니 뭐 리프팅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뼈 수술하고서는 얼굴뼈가 좀 자리 잡고 살이 회복할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 이제 뼈 수술하는 사람끼리는 한 1년은 기다려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간 안에 너무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질골 효과 맞나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피질골 진짜 많이 떼어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근데 최근에는 피질골을 그렇게 많이 떼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갈아내는 정도로 하지 옛날처럼 뭐 피질골을 막 덩어리째 떼어내고 이런 짓은 잘 안 해요. 이유는요. 피질골의 두께가 실제로는 한 1, 2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갈아줘 봤자 맥시멈 3mm. 줄여봤자. 근데 그게 한 1cm 넘는 근육 안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3mm가 11mm가 됐어요. 2mm 줄어서. 그럼 이게 눈에 보이겠느냐?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도 양쪽이면 4mm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막 피나게 많이 잘라내는 피질골 절제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냥 갈아주는 정도만 좀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필러 종류 다양한데 어떤 걸로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이 저도 많은데요. 저는 필러는 기본적으로 안 녹는 건 쓰지 말자예요. 왜냐면 필러가 이렇게 유행하게 된 거는 연필로 그린 것처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점이었어요. 오래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뿅 놓으면 없어지는. 그래서 HA 필러가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게 된 거가 그 이유예요. 내추럴 황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 하셨어요. 안면윤곽 수술하고 부어있고 뭉쳐있고 땡기고 이런 상황에서 윤곽 주사, 침, 붓기 차 마시는 거, 붓기 주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 보고 아큐를 하네, 울세라를 하네, 실리프팅을 하네,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 6개월, 1년 지나서 하시고요. 수술하시고 한 3개월 안쪽에서는, 지금 내추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 조절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세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미녀는 괴로워.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면은 아주 그 뚱뚱한 못생긴 여자를 성형외과 의사가 막 이렇게 수술해주고 얼굴을 다 미라처럼 감아놨다가 붕대를 샥 푸니까 이뻐졌다 뿅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렛민 옛날에 그 제작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개월 합숙하는 거 아세요? 렛민 그 촬영할 때?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 합숙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하냐면요. 식이 조절시키고 아침 조깅시키고 하루 종일 운동시키고 막 이래요. 지금 내추럴왕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수술하고 부어있고 이럴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주는 거는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골처짐에 가장 좋은 거는 전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살 찌는 분들이 아큐하고 침 맞고 이런 짓 하는 거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여유롭게 주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선영님 21차 붓기 관련 트림라인, 베노신, 부르나, 여11 먹고 또 구미.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약 먹다가 부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제가 환자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씀 드릴게요. 카드는 집에 놓고 백화점 지하 식당 매장부터 꼭대기층 생활 매장까지 다 돌아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리고 걷는 거로 따지면은 한 4, 5km 이상 걷는 거 돼요. 그게 붓기 빼는 데는 짱이에요. 돈도 안 들고. 정 힘들면은 백화점이 멀면 마트 가서 카트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다 쑤시고 다니세요. 시시코너 같은 데는 좀 피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으로 빼고 이런 거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녹지 않고 일정량을 자극하면 필러가 남을 수 있다? 그거 갖고서도 참 날들이 많은데요. 저는 HA 필러는요 다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막 볼로스로 덩어리로만 넣어놓지 않고
막 그래뉼로마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않으면 조금씩 맞는 거 같고 그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수술할 때도 정 안 놓고서 이렇게 포켓이 돼 있더라도 짜내면 나와요. HA 필러는. 아이고,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오늘은 그냥 질문 받는 시간을 한 거고요. 저기 커뮤니티 게시판에요.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요. 제가 다음에는 좀 긴 내용들 얘기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시기 전에 제 블로그 보시면 여기 돋보기 표시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본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쳐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적어놨던 글들이 이게 쫙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반복된 질문들이 한 70-8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낭만 닥터 있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긴 한데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지만 그때 저번에 시즌 1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삼불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불신, 불만, 불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의사들을 의심하면서 보는데 의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선하길 바라진 마세요.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상담이 아니라 학원 오셨어요. 학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상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인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 확인하고 싶어서 오신,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러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병원 오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저는 진료실에서는 환자분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진단을 해드리고 싶지 이런 성형 관련해서 만담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만담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리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라이브 시작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